TP라는 뜻이요. Tremendous Passion, 불타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불타는 열정이 생길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사람들이 자신 안에 꿈을 가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꿈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충 살지 않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TP코리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아무 제품이나 소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감시한다고 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꿈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제품들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TP코리아의 이름을 정한 것은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미래가 바로 TP코리아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우연한 계기로 필리핀에 전화영어 콜센터라는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만들어냈어요. 그때는 참 보람이 있었어요. 교육 상품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시에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 그게 저희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 상품이 교육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경쟁업체들이 생겨났고요. 저희는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우리가 1위를 지켜야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10년 동안 지지 않고 1등 자리도 지켰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한 가지 어리석은 생각을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경쟁업체, 동종업계 업체들이 진정한 경쟁업체가 아니라 바로 네이버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제품만 잘 만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키처럼 글로벌 인지도가 있고 검색이나 유통에 광고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면 결국은 제조하는 사람들은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교육비는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화영어 시장에 해당 키워드의 광고 단가는 거의 200배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조업체도 추월하고 광고 상품 만들고 유통해도 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고 20년, 30년을 준비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판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년 전 저희가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 미래를 위해서 그럼 내가 지금 가진 게 뭐고 가장 아낀 게 뭐고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전화영어를 하면서 콜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당시 콜센터에서 저희가 임대 수익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 분신 같은 이 가장 아끼는 콜센터 건물을 팔아서 미래와 바꾸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돈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굳고이 말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새로운 모바일 시대에 판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비전이 있었고 제 손으로 꼭 이루어내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어플 하나 만들려면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양의 DB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어플 하나가 아니라 모든 어플을 통합하는 통합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플을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그 어플 안에 들어가는 DB를 모은다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 자체를 가능한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냐면요. 사람들은 보통 어플에 DB를 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DB를 쌓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의 소상공인들에게 주소를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초창기에 사람들이 검색 사이트나 어플에 자신의 DB를 제공해 주니까 그 DB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광고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 저희는요, 사장님들 광고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호응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바일 홈페이지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발견한 사실이 사진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오히려 기능성으로 거기에서 판매나 예약, 이벤트, 기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기능성 홈페이지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해석해 보니까 이 말은 모바일 홈페이지는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저희가 여기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게 저희 사업의 전환점이 됩니다. 기존 홈페이지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점주들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복제가 가능하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 영업자, 점주. 그 얘기는 기존의 DB를 확보하는 게 저희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만들면 확보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희망이 생기게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요. 모임에서는 하루에 1000개 이상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 1000개 이상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임에는 각 영역별로 새로운 앱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DB를 모으지 않아도 주유소, 세차장, 마사지, 미용실, 성형 이미 각 영역별로 어플 사업에 관심이 있고 DB를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어플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플을 지금 만든다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모임은요, 모든 어플을 담아낼 수 있는 한 개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 3일만 작업하면요, 새로운 어플 하나가 뚝딱 생깁니다. 그럼 그분들은 더 이상 어플을 만들 필요가 없으시겠죠.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 어플과 제휴하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이유는요, 광고비 문제예요. 일단 어플을 만들더라도 단일 어플들은 오래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세차장 가서 차 닦나요?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매일 모텔에 가지는 않으시겠죠. 이런 단일 어플들은 광고를 할 때는 트래픽이 올라가지만 광고를 하지 않으면 금방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또 지워버려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어플들이 필요하게 돼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한 개의 통합된 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한 가지 확신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임 어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몰려들 거예요. 저희는 모임 어플 하나로 모든 어플을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한 어플 연합군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 검색 사이트는요, 한마디로 키워드 검색입니다. 키워드 검색이라는 건요, 일정 데이터가 지식인, 블로그, 카페, 저는 이걸 컨테이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보가 컨테이너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정보 안에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때 내가 키워드를 치면 그 정보를 찾아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지역 기반 검색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배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치킨집을 검색을 해내겠죠. 근데 치킨집을 찾다가 비교를 해야 돼요. 쉽게. 그리고 갑자기 제가 오늘은 자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짬뽕이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김밥이 먹고 싶어요. 그럼 치킨에서 짜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짜장면에서 검색 키워드를 치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김밥이나 떡볶이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존 검색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분류를요, 테마라고 정의했습니다. 원하는 매장을 찾아서 마지막에 최종 선택을 했을 때요, 그 안에 밤에도 우리가 시킬 수 있죠. 업체 영업시간 정보라든지, 그리고 쿠폰, 예약, 할인 혜택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저희가 옵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한 가지 세차장으로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세차장을 찾을 때 우리 집 주변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리에서 가까운 세차장을 먼저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스스로 닦고 싶을 때는 셀프 세차를 찾아요. 또 맡기고 싶어요. 자동 세차를 찾아요. 그리고 특별한 세차를 원하면 스팀 세차나 손 세차를 찾아서 테마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차장을 검색을 했을 때 세차장 정보라든지 기타 혜택, 기타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옵션 값들을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역 기반의 검색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편리하고 괜찮고 좋다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키워드 검색에서는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모임은 어떤 거냐면요, 모임 앱 안에서는 이런 모든 편리한 기능들이 다 구현되는 게 바로 모임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임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스토어 검색 포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토어의 서비스를 볼 수 있는 O2O 검색 포털입니다. 셋째로 스토어들의 전화번호가 있는 스토어 단골집 전화번호부 리스트입니다. 모임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적입니다. 모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사용자의 후기, 그리고 간단한 주소나 정보 등록으로 바로 뚝딱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 홈페이지는 모임 어플에서 검색이 되고요. 또한 자동으로 테마를 형성을 해서 그룹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기 편한 테마 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테마들이 완성돼서 하나의 개별화된 독창적인 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원하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 단 하나만 검색하면요,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어플을 모임에서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스토어를 모임에서 검색할 수 있죠. 또한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은 내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단골 스토어를 등록을 하거나 전화를 해도 그 스토어들과 나와 친구 관계가 맺어지고요, 내 핸드폰 속에 자동으로 단골집 전화번호가 생성돼요. 그럼 편리하겠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전화번호부는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모임 어플에 클릭만 하면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 식당, 세차장, 네일샵, 주유소, 또 뭐가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단골집 주소 안에 이미 들어가져 있어요. 또 여기서 끝날까요? 이것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전화만 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포인트가 쌓여요. 저희는 이거를 다이렉트 리워드 구매 경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게 모임이 구현해 놓은 플랫폼입니다. 한번 사업에서 성공해 본 사람은 또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고객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거기에 미래와 비전과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모임만 남을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앞만 보고 달려온 것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모임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토어 검색 포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